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린 데는 전쟁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슈는 없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을 흔든 것은 확실히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듯 했는데 점차적으로 전쟁의 확산 국면이 거론이 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전면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 특히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고조가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1%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유가를 또 한 번 흔들었던 이슈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5% 넘게 거의 6%에 육박하게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WTI 원유 선물 거기다가 브렌트유까지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국제정세가 흔들리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가 금 가격과 은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지상군 투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2014년 이후에 아주 9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20에 한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이란도 이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내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이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물론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는데 여기도 역시 유가가 상관이 있습니다. 소비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가면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소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앞으로 유가뿐만이 아니라 학자금도 상환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동시에 겹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680억 달러의 딜에 성공을 했는데 블리자드 인수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M&A 건의 성공 이슈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에 대한 악재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주들은 실적 발표로 본인들은 좀 웃었는데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 따라서 또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일정을 주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미국 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 급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99%, 3%에 육박하는 낙폭을 보여줬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요일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특히 빅테크주들 구역을 보시면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죠.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고 낙폭도 1%대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빅스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20입니다. 20을 넘어서는 모습 그리고 하루 만에 15%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불안감이 시장의 상당 부분 누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놨더라고요. 제한된 전쟁 국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날 경우에는 유가와 빅스 지수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는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자, 하지만 대리전 양상을 넘어서 직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64달러가량 현재 수준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 유가가 국제 정세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로이터 기자가, 종군 기자가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쪽이다, 하마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바논과 시리아가 참전을 하고 거기에 이란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산유국들의 압박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가 배럴당 8달러가량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블룸버그에서 내놓고 있는데 자, 과연 전쟁이 어느 정도 국면까지 확산되게 될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쟁 진압을 위해서, 전쟁 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국면에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무조건 전쟁을 승리로 또는 일단은 팔레스타인이 백기를 드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더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2014년 이후에 이렇게 전년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는 그런 배경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유가가 끌어올려지게 된다면 또다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직접 전쟁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세계 인플레이션 수치가 1% 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블룸버그가 경고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에 울고 웃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소비 심리지수가 지금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의 물가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쟁 확산 국면, 거기다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다시금 재개된 국면, 거기다가 소득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자 내야 될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앞으로 고이드락스를 가능하게 할까라는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조용히 웃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정유주입니다. 일일 등락률 순으로 봤을 때도 1.56%, 그리고 한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도 7%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의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수십 년 만에 세계가 본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런 발언에 전쟁의 국면이 확산되는 것까지 시장이 목도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지금 금과 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금도 은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4%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좀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국채금리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의 매력이 높아졌다는 건데 자,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역시 전쟁과 직결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왔던 연준 인사의 발언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물가에 대한 압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발언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주엔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고가 되어 있고 곧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이번 주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전쟁이 상당히 압박을 했던 미증시 상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전거래일의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하고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증시 상황의 통계치만 보면 13일의 금요일의 수치가 나쁘진 않았는데 전거래일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은 장중에 소화해 나가면서 이겨내고 있는 와중에 또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결국 주저앉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지수 모두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지상전 우려감이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급박하게 전개가 되는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원 대피하라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 불가능하죠. 지금 자원들 다 끊어서 물도 기름도 다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빠른 시간에 다 대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군 투입을 하겠다고 주말 사이에 이야기는 했는데 기상 문제로 인해서 그걸 좀 지연시켜서 이번 주 초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박하게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금리 상승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 달러에 대한 압박까지 더해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압박받을 때 고개를 드는 방어주의 선전이 전거래일에 있었습니다. 보험과 음식료, 유틸리티 이쪽, 에너지 쪽이겠죠. 그리고 의외의 흐름인데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수 대비했을 때 나머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 특히 첨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웃퍼폼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ETF 상장 승인이 나왔고 다음 주 그러니까 즉 이번 주에 상장 예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포함된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반도체 이야기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반면에 당연히 전쟁 피해주라고 하면 중동 쪽 문제죠. 중동이 지금 밀고 있었던 프로젝트의 차질 우려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시면 여전히 전쟁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하락에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그룹주의 실적 발표 있었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 그룹주 전체 어닝 쇼크였고 특히 시장 추정치 대비했을 때 이익 같은 경우에는 50% 밑돈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요일 6시 30분 오전에 발표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월가의 의견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의 비중이 높았죠. 지금 주변국의 중재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태는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급변한 그 흐름을 보면서 월가의 시각도 조금씩 이 목소리가 더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별 득실 관계상 중동 전쟁으로 이제 확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하마스에 지원을 철회할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 중립적인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 0.27%의 강세 현재 포착되고 있고 금 가격 등의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하면서 금의 0.2%의 하락세도 눈에 띕니다. 유가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들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월가의 공통 의견,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쪽은 있는데요. 소비 심리의 위축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경영진의 코멘트들 같이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은 유럽의 명품 기업들 먼저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쟁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일단 전쟁 리스크까지만 부각이 된다면 증시의 영향력은 적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되면 시장은 다시 안정세를 대부분 찾았다라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문제는 유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가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난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나왔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아랍 석유 수출기구에서 감산을 철회하고 금수 조치를 미국 쪽에 하면서 유가 쇼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등과 함께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이란과 그 이후에 있을 유가와 그 이후의 조치 연준의 금리 방향이 더 시장에 중요한 키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복습 좀 해볼까요? 뉴팡이라는 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 레포트 내용 과거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쪽, 참 이제 표현하기도 슬프지만 그 당시에 좀 움직였었던 팡 기업들입니다. 에너지, 방위, 농업, 원자력,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금 등의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보셔야 하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국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잘 찍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융정책에 대한 지원 한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서 이 수출 금융 지원 한도치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가능성이 좀 적은 상황. 그래서 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금은 기업별로 궁여지책으로 물량을 쪼개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제가 통과가 되는지 여부 방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나비 효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해서 비료 가격의 급등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가스는 암모니아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또 비료와 염화칼륨과 가성칼륨에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두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칼륨 비료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담당하는 비중은 글로벌적으로 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질소 비료와 칼륨 비료가 서로 대체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오면 바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로 하나증권에서는 유니드를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에너지 인플레 우려가 강해진다면 해지적인 차원에서 볼만한 기업 S-오일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